엎치락 뒤치락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으나 오늘 같은 경우 일제히 약간 소폭 하락인데 이 정도면 혼조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105.81포인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4,172달러, 이더리움은 3,134달러. 비트코인은 이번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비트코인 CME 갭을 기어이 메꾸고야 말았습니다. 갭을 메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소식들 돌아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싸움 딱인가요?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레바논 남부 쪽 헤즈볼라 주둔지로 여겨지는 곳 40여 곳에 폭격을 했다 라고 발표를 한 데 이어가지고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작전 준비를 완료했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에서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전쟁, 중동 갈등을 완화시킬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몇몇 사람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발단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한 군인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국경 같은 경우는 최첨단 기술로 24시간 감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 한 마리 움직이는 것조차 감지가 가능한데 어떻게 하마스가 그렇게 쳐들어오는 것을 몰랐을 수가 있었겠느냐. 따라서 전쟁 고시를 위해서 일부러 공격하도록 놔두는 것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중동 쪽의 갈등이 이어져가지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면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3,16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습니다. 3일 연속 자금 유입이 발생을 했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6,690만 달러가 빠져나갔었으나 블랙락에서 3,790만 달러, 아크21 쉐어스에서 3,330만 달러, 비트와이즈에서 2,320만 달러를 유입시킴으로써 순유출을 완전히 상쇄시킬 수가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홍콩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 및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었죠. 다음 주 4월 30일부터 홍콩의 하베스트 비트코인 현물 ETF 및 이더리움 현물 ETF, 차이나 AMC 현물 비트코인 ETF 및 이더리움 ETF가 거래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홍콩 자금이 좀 밀려 들어오는 것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다. 다만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큰둥한데요. 중국 자금이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그 결과가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 2년 내 총 유입액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 정도로만 예상을 한다. 현지 ETF 시장에서 약 2%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역시나 중국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또 희망 회로가 돌고 있기도 하죠. 저번 주말 영상 때 언급을 드렸었던 홍콩과 중국 당국의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많은 금융상품들이 직접적으로 제공될 수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포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중국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것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중국 자금 아니더라도 아시아 쪽의 자금이 전체적으로 좀 흘러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어서 최근 글로벌 4대 회계법인인 KPMG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해 캐나다 기관 투자자 10곳 중에 7곳이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2021년도에 29%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불과 2년 만에 75%로 크게 늘었다라는 것이죠. 올해는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되기도 했었는데 100%까지 모든 캐나다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좀 담아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비트맥스의 창업자 알설헤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미국 정부 지출 증가 및 미국 달러 화폐 가치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추매를 위한 절호의 포지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중요한 점은 미국의 경우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지 간에 정부 지출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인데요. 그 말이 사실이죠.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늘리면은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부 지출이 조금 덜 증가할 수는 있겠으나 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중동 전쟁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현재 미국 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먹여 살리고 재우는데 수백억 달러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럴 때 또 비트코인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 자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는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은 올해 초부터 26만 6천 개를 꾸준히 매집해 왔었다고 하는데요. 26만 6천 개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1.24%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하죠. 한편 이러한 비트코인 고래들 같은 경우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무려 25.16%나 보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4분의 1을 넘게 가지고 있는데 축적을 더 하고 있다는 소리죠. 야, 이 돼지 같은 놈들. 다음으로 해서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맥디 상승 크로스가 나왔다.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과거 2024년 1월 그리고 4월 19일에도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에서 맥디 상승 크로스가 나온 후에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급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근데 가짜 상승 크로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점들도 유의를 해야 되겠고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추세장을 뚫고 올라갈 수 있었다라면 개떡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결국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64,800달러 선을 지켜주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지켜주지 못하면서 64,100달러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자리부터 좀 더 떨궈가지고 62,500에서 63,000달러까지 한번 흐른 다음에 그 자리부터 강한 반등 및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LG 분석가 같은 경우도 며칠 전부터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죠. 결국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한번 흐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떨어져가지고 와리가리를 친 다음에 상승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로만 분석가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비트코인이 흐르면서 64,000달러 자리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됐었던 하락이다 라고 많은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상황이 있다라면은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 최근에 바닥 긁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추세장을 뚫었다. 지금부터 이더리움이 힘을 내줄 수 있다라면은 알트코인들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얍삽한 남자로 불리기도 하는 저스틴 선이 작년 12월 이후 이더리움을 대량 매집해오고 있었다라고 하죠. 무려 11억 달러 규모 상당이라고 하는데 말로는 이 트론이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낫다, 앞서간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매집하고 있는 것은 트론이 아니라 이더리움. 참으로 재미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어제 시장을 화들짝 놀라게 만들었던 헤다라 해시그래프 영상을 만들고 나서 소식이 나와가지고 제가 첨부를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어제 블랙락 토큰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폭등을 했었죠. 50%, 60% 이렇게 올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블랙락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블랙락이 헤데라의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생각만큼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실망 매물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헤데라 측에서 블랙락에 관련된 소식을 호재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자 칼다노 고스트펀드 다우 설립자가 블랙락은 헤데라의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 어째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느냐라고 비난을 하며 롤렉스를 산 후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라고 해서 니들이 롤렉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헤데라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RKX 공동 창업자는 헤데라에 블랙락 펀드를 배치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선택이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몰랐었죠. 그래서 한때 96%까지 올랐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가 지금 크게 조정을 받고 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 같은 경우는 현기차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사우디 쪽에도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으로는 괜찮은 코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RWA 코인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의 CCIP가 상용화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체인링크도 정말 30달러 이상 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진 못했습니다만은 다가오는 알트 시즌에서
뭔가 좀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검찰이 짱펑짜오 바이낸스전 CEO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라고 하는데요. 웃기는 놈들이 원래 18개월 정도의 합의를 했었는데 36개월을 구형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를 보면서 미국 사법 시스템 다시 한번 양아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정치인들, 유명인들 중에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부 다 눈 감아주고 선택적으로다가 정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미국 정치인들, 연봉이 20만 달러 이 정도 되는데 전체 자산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죠. 이 돈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대통령 아들내미 같은 경우도 온갖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냥 버젓이 돌아다니고, 반면에 암호화폐 업계 같은 경우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 무려 미국 정부에 43억 달러나 갖다 바쳤는데 판사는 짜오짱팽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검찰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지금쯤이면 짜오짱평 자진 출두한 거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바이낸스가 유럽연합, 경찰기구, 유로폴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았었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동산, 사치품, 현금 등등을 통해 가지고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자금 세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도와주는 곳들이 바로 대형 은행들인데, 얘네들은 걸려도 벌금만 내고 계속해서 빠져나오죠. 그런데 계속해서 암호화폐만 못살게 굴고 암호화폐 관련된 사람들만 깜빵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미국 정부 및 다른 나라 기관들, 참으로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금투세에 관련해 가지고 폐지 대신에 유예가 힘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 당장부터 세금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사실 폐지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긴 한데, 일단 그나마 유예라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폐지를 노려보던가, 아니면은 금투세를 좀 고쳐야죠. 고쳐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개선을 시켜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힘을 한데 모을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크립토 토마토 채널 유지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